이제 6번 볼게요.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모를 이용한 실험은 우리 교과서 탐구활동에서도 확인했었고요. 관련된 수행평가 또 안내를 했으므로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실험 과정 볼게요. 가를 보니 3개의 발효관 A, B, C를 준비해서 표와 같이 용액을 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y가 x보다 높다라는 조건을 주었어요. 그럼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y가 x보다 더 높으면 포도당이 많으니까 효모가 더 잘 세포 호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Y에서 세포호흡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용액은 넣었지만 효모액은 넣지 않고 증류수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아예 일어나지 않겠죠. B와 C는 효모액을 넣고 포도당 용액을 X를 넣거나 Y를 넣었는데 이때 B와 C에는 둘 다 효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 호흡은 하겠죠. 하지만 X를 넣은 곳에서보다 Y를 넣은 C에서 훨씬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 결과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게요. 시간에 따른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그래프인데 기체의 부피,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겠죠. 이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체가 안 생겨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란 얘기죠. 그래서 디귿이 A가 돼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면 기억은 기체의 부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보다 더 기체의 부피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기억이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높은 C가 되고요. 니은이 B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은 B이다. 기억은 C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리고요. 2번, 효모에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냐? 효모에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일어났던 거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맞습니다. 3번 볼게요. T에서 발효관 속의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냐라고 했어요. 자, A에서는 세포호흡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포도당 분해가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겠죠.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처음 넣어준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세포호흡이 일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일부 분해가 되었겠죠. 따라서 발효관 속에 있는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이에요. 마찬가지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발효관 1과 2를 준비해서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효모액의 양은 같은 양 넣은 거, 통제 변인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발효관 1에는 증류수를 넣었고 발효관 2에는 포도당 용액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듯이 발효관 2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겠죠.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할 것이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다의 기억을 보면 이 기억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1번 볼게요.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습니다. 2번 2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냐.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2에서는. 따라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3번 다에서 측정한 기억의 부피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 기억의 부피, 이산화탄소 부피를 비교하는 거예요. 발효관 1에서는 증류수를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기체가 없어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2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따라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에서가 더 큽니다. 따라서 X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물질대사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같은 유형입니다. 발효관 A, B를 준비해서 효모액은 같은 양을 넣어주고요. 발효관 A에다가는 증류수를 넣었고 발효관 B에다가는 5% 포도당 수용액을 넣었어요. 그럼 발효관 A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고요. 발효관 B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양을 측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기억은 조작변인이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양은요, 이 실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예요. 따라서 조작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입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조작변인은 뭐가 될까요? 뭐를 하나 조작해줬어? 포도당 수용액을 넣었냐 안 넣었냐를 조작해준 거죠. 그래서 조작변인은 포도당 수용액의 유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1번은 X입니다. 2번, 나의 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세포 호흡이 일어날 테니까. 자, 3번.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실험 결과 맹관부 수면의 높이는 A가 B보다 낮냐? 라고 물어봤어요. 맹관부는 우리 발효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맹관부라고 했었어요. 실험에서 주의할 점은 맹관부 끝까지 용액을 다 채우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 맹관부에 기체가 모이게 될 거고요. 그 결과 물이 밀려나게 됩니다. 용액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란 얘기는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란 뜻이에요.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수면의 높이는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A와 B에서 비교를 해볼게. A에서는 세포호흡이 아예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맹관부에서 높이 변화가 아예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계속 꽉 차 있을 거야. 근데 B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기체가 생기겠죠. 그러면 맹관부 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거예요. 따라서 B에서 맹관부 수면의 높이가 더 낮습니다. A에서가 더 높죠. X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2단원의 첫 번째 단원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